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농부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늘은 단군 신화에도 등장할 만큼 우리 민족과 수천 년을 함께 해온 작물입니다. 밥상 위에 김치부터 된장찌개, 불고기 양념까지 마늘이 빠진 한국 음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마늘은 우리 농부들에게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자존심이자 생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봄 내내 잎이 무성하고 파릇파릇해서 올해는 정말 대박이다 싶었는데 막상 수확철에 땅을 파보니 마늘알이 손가락 끝만큼 작아서 그 자리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던 경험 말입니다. 주변 농가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문제는 품종이 아닙니다. 땅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바로 마늘이 가장 결정적으로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순간 엉뚱한 비료를 엉뚱한 시기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국 최고의 마늘 산지인 의성과 남해 농부들이 조용히 지켜온 황금 비법, 바로 마늘 비대기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영양소들을 하나씩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올해 여러분의 밭에서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참고로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재배하시는 마늘이 난지형인지 한지형인지 적어주시면 오늘 내용을 더욱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비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늘이 땅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그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농사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늘은 긴 겨울을 묵묵히 버텨낸 뒤 봄이 오면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난지형 마늘을 재배하시는 남해, 고흥, 제주 지역 농부님들은 4월 초부터 한지형을 재배하시는 의성, 서산, 단양 지역 농부님들은 5월 중순부터 마늘이 본격적인 비대기에 접어듭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마늘은 지상부의 잎을 키우는 일을 서서히 멈추고 땅속 구근으로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치 공장이 외부 생산을 멈추고 내부 창고를 가득 채우는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칼륨입니다. 흔히 칼리라고도 부르는 이 성분은 비대기 마늘의 절대적인 핵심입니다.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 즉 마늘알을 키우는 진짜 밥은 그냥 저절로 땅속 구근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실어 날라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마늘 몸속의 고속도로입니다. 아무리 잎에 영양분이 가득 차 있어도 고속도로가 막혀 있으면 그 영양분은 구근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결국 잎만 무성하고 알은 텅 빈 농가에서 흔히 말하는 뻥마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농부님들이 비대기에도 습관적으로 질소가 섞인 복합 비료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반드시 질소 성분은 낮추고 칼륨 성분이 풍부한 황산칼륨 비료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황산칼륨은 칼륨과 유황을 동시에 공급해주는 일석이조의 비료입니다. 비대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황산칼륨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면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막힘없이 구근으로 흘러내려가면서 마늘알이 날마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굵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칼륨이 영양분을 구근으로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라면 이번에 소개할 두 가지 성분은 그 구근 자체를 단단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핵심 재료입니다. 바로 유황과 칼슘입니다. 먼저 유황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마늘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향기와 입안 가득 퍼지는 강렬한 매운맛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와 매운맛의 정체가 바로 유황에서 비롯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마늘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유황이 충분히 공급되어야만 알리신이 풍부하게 생성되고 그래야 비로소 향이 진하고 맛이 강한 명품 마늘이 탄생합니다. 실제로 경북 의성의 베테랑 농부님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유황을 충분히 먹인 마늘이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일반 마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마늘을 손으로 쥐어보는 것만으로도 유황을 제대로 먹었는지 아닌지를 귀신같이 알아챈다고 합니다. 유황을 충분히 먹은 마늘은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껍질에서부터 향이 진하게 풍겨 나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황은 마늘의 저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수확 후 창고에 보관할 때 쉽게 썩거나 마르지 않아 이듬해 햇마늘이 나올 때까지도 싱싱함을 유지합니다. 맛과 향, 저장성, 그리고 경제적 수익까지 한꺼번에 잡아주는 것이 바로 유황입니다. 다음은 칼슘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칼슘제를 챙겨 먹듯이 마늘에게도 칼슘은 세포 하나하나를 단단하게 결합시켜주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비대기에는 마늘 알 속에서 세포 분열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때 칼슘이 부족하면 세포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마늘 알이 커지긴 해도 속이 스펀지처럼 물렁물렁해집니다. 껍질도 얇아지고 수확할 때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가 나고 보관 중에 곰팡이가 피어 썩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혹 달걀 껍데기를 부수어 밭에 뿌리면 칼슘 비료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달걀 껍데기는 땅 속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식물이 흡수하기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비대기를 맞이한 마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칼슘 비료를 선택하여 뿌리나 잎으로 직접 흡수시켜 주어야 합니다. 단단하고 야무진 마늘을 원하신다면 칼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유황과 칼슘이 마늘 알의 품질과 단단함을 책임진다면 이번에 소개할 두 가지 성분은 그 모든 과정이 끝까지 멈추지 않고 돌아가도록 엔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마그네슘과 붕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 넘어가시면 앞서 말씀드린 칼륨, 유황, 칼슘을 아무리 열심히 챙겨도 절반의 효과밖에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그네슘입니다. 비대기가 깊어질수록 마늘은 땅속 구근으로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때문에 지상부의 잎은 자연스럽게 영양분이 빠져나가면서 끝에서부터 노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의 황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잎이 너무 일찍, 너무 빠르게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을 받아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공장, 즉 광합성 기능 자체가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구근으로 보낼 영양분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1년 비대기가 한창이던 4월과 5월에 전국적으로 비가 잦고 일조량이 크게 부족했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 해 마늘 시바르당 평균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광합성이 줄어들고 광합성이 줄어들면 구근으로 내려가는 영양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잎을 끝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의 증거입니다. 마그네슘은 잎의 엽록소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마그네슘을 제때 공급해주면 잎이 노랗게 변하는 속도를 늦추고 수확하는 그날까지 광합성 효율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잎의 황화 증상이 눈에 띄기 시작할 때는 토양에 뿌리는 것보다 물에 녹여 잎에 직접 뿌려주는 옆면 시비가 훨씬 빠른 효과를 냅니다. 며칠 만에 잎이 다시 짙은 초록색으로 살아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붕소입니다. 미량 요소라는 이름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붕소는 앞서 말씀드린 칼슘과 뗄려야 뗄 수 없는 짝꿍입니다. 아무리 밭에 칼슘 비료를 듬뿍 뿌려도 붕소가 없으면 식물이 그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붕소는 영양분들이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한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붕소가 결핍되면 마늘잎이 쭈글쭈글하게 뒤틀리거나 생장점이 멈춰버리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기 옆면 시비를 하실 때는 반드시 칼슘과 붕소가 함께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처럼 붕소는 소량으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칼륨, 유황, 칼슘, 마그네슘, 붕소까지 마늘 비대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영양소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열심히 챙겨도 단 하나의 실수로 1년 농사를 통째로 망칠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질소 과잉의 위험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 가슴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질소는 마늘 농사 초반, 잎과 줄기를 힘차게 키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영양분입니다. 그러나 마늘알이 굵어져야 하는 비대기 후반에 질소 비료를 주는 것은 밥이 아니라 독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질소를 늦게까지 공급하면
구근으로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다시 잎을 키우는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 결과 마늘알이 단단하게 뭉치지 못하고 쪽이 여러 개로 갈라지면서 벌어지는 벌마늘, 즉 2차 생장이 발생합니다. 벌마늘은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고 보관도 되지 않습니다. 가을에 씨마늘을 심던 날부터 봄 내내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돌보던 그 모든 수고가 단 한 번의 잘못된 비료 주기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밤에 깊이 잠을 자고 쉬어야 할 시간에 억지로 진한 커피를 여러 잔 마시게 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확을 약 40일에서 50일 앞둔 시점부터는 반드시 질소 공급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잎이 조금 노랗게 변한다고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습관적으로 요소 비료를 뿌리는 행동, 이것이 바로 1년 농사를 스스로 망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때로는 주지 않고 멈추는 것이 가장 훌륭한 비료 주기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비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옆면 시비입니다. 비대기가 되면 봄 가뭄이 심하게 오거나 반대로 봄비가 너무 많이 내려 밭이 질퍽해지는 등 날씨 변덕이 아주 심합니다. 토양이 너무 건조하거나 반대로 너무 습하면 마늘 뿌리는 비료를 흡수하는 능력을 거의 잃어버립니다. 땅에 아무리 좋은 비료를 뿌려 놓아도 뿌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때 생명줄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옆면 시비입니다. 물에 녹인 비료를 분무기로 마늘 잎에 직접 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할 때 병원에서 혈관으로 직접 영양 수액을 맞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흡수 속도가 토양 시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마늘을 살려내는 최고의 응급처치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붕소처럼 흡수가 까다로운 성분들은 비대기 동안 2번에서 3번 정도 옆면 시비를 통해 직접 공급해 주시면 눈에 띄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낮에 햇빛이 강할 때 뿌리면 잎이 타버릴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른 아침이나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에 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칼륨, 유황, 칼슘, 마그네슘, 붕소, 그리고 옆면 시비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료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비료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바로 수분 관리입니다. 비료는 반드시 물에 녹아야만 뿌리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물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도로이자 자동차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밭에 가득 뿌려 놓아도 땅이 바싹 말라 있으면 비료는 그 자리에서 가루로 굳어버릴 뿐 마늘 뿌리에는 단 한 방울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워터파크에서 슬라이드를 타려고 해도 물이 흐르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는 것과 완벽하게 같은 이치입니다. 마늘 비대기는 1년 중 마늘이 수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밭, 흙을 손으로 한 줌 쥐어보았을 때 뭉쳐지지 않고 바스락바스락 부서진다면 이미 마늘이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충분히 물을 대주어야 합니다. 특히 비료를 뿌린 직후에 관수를 충분히 해주면 비료 성분이 물에 완전히 녹아들어 뿌리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비료를 주고 나서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직접 물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이 너무 고여 있어도 문제입니다. 토양 속에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비대기에 잦은 봄비로 밭에 물이 고인다면 배수로를 정비하여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반드시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잘 자라던 마늘이 갑자기 잎이 누렇게 변하고 힘없이 쓰러진다면 과습으로 인한 뿌리 손상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비대기 마늘 농사의 핵심은 이 2가지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좋은 비료와 적절한 수분. 이 2가지가 정확한 타이밍에 만났을 때 여러분의 밭에서는 주먹만한 대왕 마늘이 탄생합니다. 의성과 남해의 베테랑 농부님들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비법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마늘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정확하게 주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농사는 아는 만큼 수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아는 농부가 되셨습니다. 자, 오늘 마늘 비대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황금 비법들을 모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칼륨입니다.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구근으로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입니다. 비대기에는 황산 칼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둘째, 유황입니다.
마늘의 향과 맛, 저장성을 결정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셋째, 칼슘입니다. 마늘 세포를 단단하게 결합시켜주는 뼈대입니다. 반드시 수용성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넷째, 마그네슘입니다. 잎을 끝까지 푸르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광합성 공장을 마지막까지 돌아가게 합니다. 다섯째, 붕소입니다. 칼슘의 흡수를 돕고 영양분이 정확한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수확 40일에서 50일 전에는 반드시 질소를 끊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좋은 비료와 충분한 수분이 함께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2024년 전국 마늘 생산량은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기후 탓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잘못된 비료 주기와 시기를 놓친 관리가 원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단군 신화 속에서도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마늘은 우리 민족의 땀과 정성이 깃든 작물입니다. 올가을 씨마늘을 심을 때부터 내년 봄 비대기가 찾아올 때 오늘 배우신 이 황금 비법들을 하나씩 떠올려 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밭에서 크고 단단하고 향기로운 마늘이 여러분의 수고에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농가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올해 첫 웃걸음을 언제 주셨는지, 어떤 비료를 사용하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다른 농부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실속 있는 농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